자, 이번엔 중국입니다.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오늘도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백신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에서도 백신 개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노백 직원이 임상 중인 코로나 백신을 자발적으로 투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3,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게 이제 중국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중국은 이런 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정말 규정이든 뭐든 이렇게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국방 차원으로 이것을 몰아붙이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일당 체제다 보니까 어떤 선진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룰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임상 3상 단계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시노백 직원들과 그 가족들 선제적으로 약간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 백신을 지금 이미 투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3상이 간다라고 가정하고 3억 회분의 백신을 대량 생산 이미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노백은 지금 해외에서도 브라질, 방글라데시아, 터키,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좋게 보면은 아주 그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임직원과 가족들 마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좀 과도한 어떤 그 공격적인 그런 모습 아닌가. 또 부작용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으로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측면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백신도 푸틴 대통령이 나도 딸을 맞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킨 것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까지 맞췄으니까 좀 안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뉴스가 좀 갖게 되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갖게 되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과거부터도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생각한 건 무엇이냐면, 중국이 과거에 어떤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수입에 해외에, 그러니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반도체 수입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일종의 국방으로 바라봤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일정 부분 상당히 빠르게 캐치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격차가 있지만,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중국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어떤 정책과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 2, 3년 동안은 어떤 메인 주요한 어떤 국방의 영역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이 시노백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홍콩 나스닥 상장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바라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만 과감한 임상, 지금도 보시면은 임상 아주 과감하잖아요. 네, 과감한 임상을 통해서 문제도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은 빠르게 캐치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노백 백신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엔트그룹의 상장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감 크잖아요.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좀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IPO는 사우디의 아람코의 상장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엔트 파이낸셜이 홍콩과 커창판, 상하이 커창판 동시 상장하면서 조달하려는 금액 규모가 한 3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이제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역사상 최대의 IPO가 되는 거고요.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 세계 IPO 공모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대의 IPO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골치가 아픈 건 뭐냐면 홍콩 거래소 시장과 커창판 거래소 시장이 과연 이 300억 불의 자금 조달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만한 어떤 체력과 기관 투자자의 그 풀이 되겠느냐, 이것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막을 열기 전인 그런 상황이에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에도 또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자율성을 더 부여하겠다, 이런 정책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엔드파이낸셜이 상장할 때까지 기업 하나의 포커스 둔 것보다도 중국 자본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얼마나 개방하고 얼마나 외자에 대해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한테 엔트그룹에 대한 뭐 소개를 몇 번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엔트그룹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파이낸셜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오늘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엔트파이낸셜의 시작은 10몇 년 됐죠. 2004년도부터 그 알리바바의 어떻게 보면 사업 부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그 판매자나 구매자나 서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사실 뭐 우리나 서방 세계에서 중국을 이제 불신어린 시선으로 보는데 중국 사람들도 서로 잘 안 믿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신뢰를 구축.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장 신고서에, 엔트파이낸셜 상장 신고서에 알리페이가 어떻게 생성됐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인데,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이제 그 가품이나 문제 있는 물건을 팔고 도망가지 못하게 네네. 이제 거래 대금을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묶어둡니다. 예. 그래서 구매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건네주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 정도 돈을 묶어두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네, 그래서 알리바바가 네. 과거에도 계속 성장하는, 거래 대금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이 그렇죠? 이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냥 돈이 그냥 넘쳐오르는 곳이 알리페이였어요. 근데 한 번 큰일이 벌어졌죠. 2010년도 말, 2011년도 상반기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가 당시에 홍콩 상장사였고, 이 지분율 대부분을 아시다시피 마윈 회장이 아니라 소프트뱅크와 야후가 들고 있었습니다. 네. 1대 주주, 2대 주주가 야후와 소프트뱅크고 3대 주주가 마윈 회장이었는데, 이 마윈 회장이 그때 작심하고 이 알리페이의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알리페이를 어떻게 보면 인마이 포켓, 자기 회사, 개인 회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랑 야후가 막 국제 소송한다 난리를 치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뭐 최근에 와서야 이제 알리바바 그룹과 알리페이가 33% 지분 관계로 연결이 됐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사실 마윈 회장이 컨트롤하에 있었던 회사예요. 네. 그래서 마윈 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닙니다. 그 과거에 야후, 소프트뱅크로부터 알리페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강제로 강탈해왔던,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따로 어떤 특별한 오피셜한 해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마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 그런 어떤 논쟁은 따라다닐 것 같고요. 마윈 회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알리바바 전체 그룹사,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사에서 회장 자리에서 은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가 많은 게,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율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8조 이상을 매각해서 지분율이 거기서 6%에서 4%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에 대한 거는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마윈 회장은. 그런데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이 200조 넘어가는 기업 가치의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지분율은 17%가 넘어가고, 개인 지분율이. 근데 마윈 회장과 그의 친구들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율은, 마윈 회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율은 50%가 넘습니다. 100개사 합치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공동 창업자가 3명이 더 있어서 4명이 합쳐져서 어떤 SPC, 그러니까 그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50% 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윈 회장의 진짜 몸통은 무엇이냐 하면 알리바바 그룹이 아니라 엔트 파이낸셜이고 이미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진짜 포켓은 엔트 파이낸셜이다. 그래서 엔트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들이 진짜 마윈 회장의 어떤 그 아끼는 그 진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엔트 파이낸셜 이제 상장됐으니까 이렇게 그 공시된 자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마윈 회장의 진짜 전략적인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 보려면은 엔트 파이낸셜 그룹이 갖고 있는 자회사, 계열사, 투자하는 기업들을 바라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그 당연히 내가 만약에 마윈이라는 사람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알리바바를 떠올리시는 게 너무나도 보편적일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마윈이라는 사람에 투자하고 싶으면 엔트 파이낸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네요. 와. 맞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과거에 알리페이를 그렇게 이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뢰를 깨면서 어떻게 보면 그 쟁취했던 그런 과거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는 그 알리바바, 그러니까 엔트 파이낸셜 밑에 있는 알리페이가 있다면 또 위챗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텐센트 쪽이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네, 그래서 지금 한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엔트 파이낸셜이 갖고 있고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합니다. 근데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한 30% 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페이먼트라는 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는데 지금 엔트 파이낸셜을 통해서 한 해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118조 위안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미국 GDP의 한 70% 이상이 되고요. 한국 연간 GDP의 10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이 이 엔트 파이낸셜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게 거래 대금이 크기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엔트 파이낸셜 거래에 연계되어 있는 비즈니스 가맹 점수가 8천만 개입니다. 네네. 유저가 아니라 가맹 점수가 8천만 개이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그냥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엔트 파이낸셜 기본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국인이라고 하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엔트 파이낸셜을 안 쓰고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현금 들고 나가면 낭패를 보는 거거든요. 못해요. 결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근데 엔트 파이낸셜만 있으면, 뭐,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든 뭘 하든 다 할 수 있는 거. 공과금 납부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페이먼트, 뭐 이런 은행 개념 이런 게 아니라, 보험과 투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단에는, 신용평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쯔마 신용이라고 하고, 이 쯔마 신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위챗페이도 엔트 파이낸셜이 지난 10몇 년 동안 쌓아놓은 이 신용평가 시스템을 너무 부러워하고요.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마윈 회장 입장에서는 이 쯔마 신용의 이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 엔트 파이낸셜 그룹의 아주 탄탄한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이 쯔마 신용이 가능한 거는 AI와 알고리즘, 딥러닝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이 가맹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그 위험도 분석 그리고 어떤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고 이것이 향후에 IoT, 인공지능이 더 가속화되고 대표님 클라우드가 가속화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향후 전망도 좋게 보일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IPO 때 저희가 공모주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상장하면 바로 사면 될까요? 예, 근데 뭐 저의 의견은 역시나 이제 약간 중립적입니다. 저는 이제 텐센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네.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봤었고 엔트 파이낸셜에 대해서는 뉴트럴, 중립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의 비즈니스와 이 신용평가 시스템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룹의 컨트롤링 쉐어를 갖고 있는 지배주주를 갖고 있는 마인 회장에 대한 어떤 평판은 여전히 좀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재무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이 매년 한 40% 늘어나고 알겠습니다. 올해 반기만 해도 매출액이 대표님 뭐 오늘 10조 원이 여기까지만 넘습니다. 들을게요.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